안녕하세요. 장애인 등록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굿맨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 바로 그 문제, 지적장애인 등록심사를 신청했는데, 아니 글쎄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에 미해당 결정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걸 좀 자세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지 오늘 제가 하나하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많은 분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역설입니다. 이름부터가 참 아이러니하죠? 혹시 장애 등록 신청했다가 탈락 통지서 받아보신 분들 이런 문구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전반적인 기능 정도를 고려할 때 장애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 지능지수나 사회성숙도 점수가 문제면 그냥 점수가 낮다고 딱 써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는 걸까요? 여기에는요, 사실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모호한 거부 사회의 진짜 근거는요, 바로 여러분의 학교 생활기록부 때문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믿기시나요? 칭찬이 일색인 그 생활기록부가 오히려 내 발목을 잡는 진짜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심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 생활기록부는 뭐랄까 미해당 사유 맛집 같은 거예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여기 성실하다고 써있네. 탈락사유 하나? 상 받은 기록도 있네. 이것도 탈락사유. 이렇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콕콕 집어서 이거 봐라, 장애가 아니다 라는 근거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생활기록부에 집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대응을 할 수 있겠죠? 자, 심사기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보통 지적장애 하면 IQ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IQ 점수랑 함께 적응 기능,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얼마나 잘 해나가는지를 같이 보거든요. 근데 이 적응 기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딱 검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심사기관에서는 학교 생활이라는 게 일종의 작은 사회니까 이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의 적응 기능을 쭉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중요한 자료로 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절망만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생활기록부가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공식기관들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아주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생활기록부라는 게요, 원래부터 긍정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어느 부모님이 우리의 생활기록부에 안 좋은 소리 쓰여 있는 걸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선생님들도 그걸 아니까 학생의 실제 어려움을 막 적나라하게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주로 적어주시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자, 보세요. 이건 그냥 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법원에서도 딱 짚어서 얘기하잖아요. 학교 생활기록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관점에서 작성되는 경향이 있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생활기록부에 좋은 말이 쓰여 있다고 해서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법원도 인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작전을 한번 짜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히려 그 문제의 생활기록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생활기록부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증거들을 모아서 판을 뒤집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작전,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생활기록부를 진짜 돋보기 들고 보듯이 샅샅이 다시 보세요. 대부분 좋은 말들이겠지만 그 사이사이에 이 부분은 조금 애매한데 싶은 구석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다소 산만함이라거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시간이 걸림 같은 살짝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들이요. 바로 그걸 찾아내서 보세요. 이렇게 좋은 말만 써주는 생활기록부에도 이런 어려움이 적혀 있습니다. 라고 역으로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작전, 이게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생활기록부라는 서류 한 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건 바로 사람들의 증언이에요.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제3자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옛날 담임 선생님을 찾아가서 사실 확연서를 받아도 좋고요. 복지관이나 상담센터 선생님의 소견서도 아주 강력하죠. 심지어 잠깐 아르바이트 했던 곳 사장님의 이야기까지 나의 일상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사회에 적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면 뭐든지 좋습니다. 이게 바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진짜 제일 어려운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성적이 좋을 때.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처럼 보이잖아요. 심사하는 사람들도 성적이 이렇게 좋은데 무슨 장애야 라고 생각하기 딱 좋죠.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분명히 힘든데 이 숫자로 딱 찍혀나온 성적표는 나를 대변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럼 이 좋은 성적을 대체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성적이라는 결과만 보지 말고 그 과정을 파고드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성적이 좋았던 이유가 사실은 부모님이 숙제를 거의 다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면 얼마나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쓰는 겁니다. 또 유독 암기 과목만 성적이 좋았다면 이 친구는 암기는 잘하지만 이걸 실제로 응용하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예체능 점수가 높다고요? 실기 과목은 선생님들이 학생의 참여도나 노력의 점수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예쁘게 포장된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부딪히고 겪어내는 그 현실의 어려움, 바로 그 진짜 생활 모습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진실된 증거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점들을 잘 기억하시고 차분히 준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휴대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